남원주역과 서원주역이 내년 말이면 정식 준공됩니다.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철도 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원주시는 기존 원주역 폐노선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공원과 숲길 테마관광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아 수사 결과 공개와 한전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전의 전신주와 전선 관리가 소홀했는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 참여율이 현재 43%에서 얼마나 오를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원주는 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KTX와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 여기에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까지 대규모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주 역사의 공정률이 80%를 넘었습니다. 노반과 궤도는 당장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고 승강장도 완성 단계입니다. 치악산을 형상화한 역사는 외부 공사를 마쳤고 내부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안에 남원주역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5월부터 종합 시험 운행에 들어가 연말에 정식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기존 원주역의 기능이 남원주역으로 옮겨지고 향후에는 여주 원주 전철의 출발, 도착지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작년 말 공사를 시작한 서원주역은 내년 4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 시운전부터는 남원주역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선 KTX와 중앙선, 여기에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까지 3개 노선이 통과하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철도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열차를 통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라든가 현재 원주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많은 활성화가 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은 빠르면 2023년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 역사의 공식 명칭은 남원주역은 원주역, 서원주역은 서원주역으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만종역에서 원주역 치악역까지 구간은 철도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원주시는 공원과 숲길, 테마 관광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중앙선 복선화가 완공되면 문을 닫게 되는 원주역입니다. 원주시는 이곳 13,000여 제곱미터 터를 어울림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식물과 빛을 주제로 한 정원과 체험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20km에 달하는 폐선 구간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웠습니다. 원주역에서 방곡역까지 9km 구간에는 바람길 숲이 추진됩니다. 철로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방곡역에서 치악역 구간은 금대 유원지와 연계한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레일버스와 퍼디 체험터널, 하늘 전망대와 터널 카페 등을 갖춰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이 숲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100년 가까이 철도 때문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도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만종역과 원주역까지 구간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내년 말 중앙선 개통을 전제로 원주시는 올해 일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아 모집 선발 시 모든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돼 유치원을 찾아가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현재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100%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참여율은 4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강원지방경찰청을 찾아 산불 원인 수사 발표와 한전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전이 전신주와 전선 관리를 소홀하게 했느냐가 쟁점인데 경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국과수는 속초 고성 산불 원인을 한전 전신주의 아크 불티로 지목했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지만 줄이 왜 끊어졌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수사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민들은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보며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하나를 2달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한전에서 잘못된 거 뻔한 건데 전부터 불티가 튀어가지고 불난 건데 왜 이걸 가지고도 치느냐 이거죠. 특히 한전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해달라며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원인에 따른 잘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한전 속초지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불러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전선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전의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재민들은 보상 방안 논의를 위해 최문순 도지사와도 면담을 가졌으며 앞으로 국회와 한전 본사를 찾아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돌발 해충 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의 돌발 해충 발생은 지난 2016년 61.5헥타르에서 작년 750.2헥타르로 12배 증가했습니다. 올 초 월동난 조사에서도 갈색 날개 매미충이 작년보다 20%, 꽃매미는 2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돌발 외래 해충 예찰 방제단이 시범적으로 운영돼 취약지를 예찰하고 방제할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3년 동안 지방비 7억 원 등 13억 원을 투입해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전시와 판매뿐 아니라 판로 개척에 필요한 공동 물류 공급망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257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횡성군 횡성읍의 1층짜리 샌드위치 패널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할머니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 한 채와 창고, 내부 집기류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문막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달 1일에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문막 생활체육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1면과 풋살구장 2면, 농구장 1면과 물놀이장, 걷기 트랙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야간 조명도 설치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은 7, 8월에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이 지역 대학에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선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올해 상지대와 한라대 등 도내 9개 대학의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중고생 3천여 명이 기계자동차공학과나 경찰행정 등 다양한 전공학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4개 과정이 운영되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횡성한우가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가 명품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구는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명가 명품 시상식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역 특산물 부문에서 횡성한우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구는 지난 1995년부터 23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11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횡성한우가 전국 최고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마을 119 아이 돌봄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마을 119 아이 돌봄터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경우 각 읍면 119 안전센터 안에 있는 의용 소방대 사무실을 활용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시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유아부터 만 10세 이하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이번 사업을 위해 영월 지역 여성의용소방대원 24명이 양성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기존의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영월읍과 의용소방대 인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동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참여할 소규모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최소 참가 인원 제한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명에서 20명 이내로 팀을 이뤄 퍼포먼스를 선보일 프리댄싱 페스타 참가팀을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아동, 청소년 생활 동아리와 일반으로 나눠 신청을 받으며 축제 기간 동안 문화의 거리 상설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또 부문별 우수팀은 마지막 날 따뚜 공연장 특설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원주시가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원주시는 3개 사업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근무 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이상 고령자는 주 25시간 이내로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